네, 오늘 한국전력 주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약간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월 29일 날 어제 나왔던 이 단기 고점이 이 기술적으로는 분명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신호가 떴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시더라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장대 음봉처럼 4% 정도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결국 단기 조정이 나올지언정 이 추세는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뚫고 돌파한 만큼 새로운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것이고 이 새로운 상승에 대한 추세 고점까지 우리는 무조건 끌고 갈 것이다. 제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이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더 가파른 하락이 나왔거든요. 각 종목들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시장의 하락 때문에 분명 주가는 빠졌고 이 시장의 하락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이 섹터의 강세나 이 섹터가 주는 현재 이 시장 자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이 AI 쪽의 관심도가 또 전력량이 대두가 되었고 이 전력량의 대체제로 또 전력 섹터들이 상당히 또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또 원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과연 이 섹터의 흐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타점을 또 어디까지 또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할 거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뭐 재료, 그 소식들을 보면은 일단 지수 자체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잘 버텼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이 다 4% 혹은 10% 가까이 하락이 나올 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주가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데 지수를 방어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정말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을 해 주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뭐 코스닥을 포함해서 그 외 또 다른 섹터들은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지금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계속 신고가를 찍는 와중에 이 나스닥의 신고가를 견인시키는 건 바로 이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 또는 뭐 빅테크 기업들 몇몇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약간의 흐름에 오늘 하락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지만 이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 세계에서 모든 이제 시장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을 주목을 했죠. 그리고 분명 긍정적인 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게 참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막 중요한 뭔가 프로젝트를 맡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차오르고 막 준비 열심히 해서 딱 끝냈어.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결과는 좋았을지언정 뭔가 되게 열심히 했던 뭔가가 이제 해소가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약간 허무함, 허탈함 이런 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다가 이게 오히려 또 좋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심리적인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바로 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다. 네. 이런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니잖아요. 호재로서 재료 소멸에 대한 조정은 깊게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저께 그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여기서도 금리는 인하가 되었는데 이 파월 의장이 그다음 그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매파적인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반도체 AI가 아닌 다른 또 많은 종목들이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오늘 많이 나왔다. 대신 한국전력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가 분명히 더 매수세가 더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이제 차트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대한 분명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뜨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장기적인 파동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고, 현재 여기 구간, 이 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나오는 여기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5파동 고점이 우리의 단기적인 고점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기 제가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 1시간 봉으로 보면요. 분명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고점을 넘겼지만 오히려 RSI가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었지만 그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5파 고점, 또 장기 파동에 대한 3파 고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항상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런 식으로 변동폭, 특히나 등락폭들을 계속 크게 주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는 30% 가까이 수익을 봤어. 근데 이런 걸 대응하면 60%, 누구는 60% 수익을 봤어.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120%, 180%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이런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식이라는 건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또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과 또다시 매수를 할 만한 타점과 우리가 진짜 큰 비중을 줄여야 되는 마지막 고점까지, 이런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혹은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라도 짧게라도 알려드릴 건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뭐 자영업을 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매번 챙기기가 힘들어요. 차트를 매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상을 뭐 일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이렇게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밑에 띄워 놓은 제 개인 번호로 한국전력의 전력이라고 합시다. 전력이라고만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자로 남기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정말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저에게 막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막 이제 기프트콘 혹은 선물 이런 걸 보내세요. 근데 제가 이걸 받는 순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전력이라고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에게 아니 너가 이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런 걸 다 공유를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 주식도 하고 코인 시장도 해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뭐 한국전력 관련한 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또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방 링크도 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어려웠을 때, 정말 주식을 하나도 몰랐을 때, 주식을 제가 못했을 때, 막 빚까지 져보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저는 막 그 재무제표를 보거나 아니면 기사 뉴스 보거나 아니면 누가 좋아서 따라 사고 누가 나쁘다고 따라 매도하고 이렇게 매를 했었는데, 이때 정말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제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뭐다? 바로 이런 기준과 원칙을 세웠을 때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리고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해야 우리가 또 수익도 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타점이라는 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또 타점을 잡고 어떤 타점을 잡아 나가면서 어떤 종목들을 잡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